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내용은요, 사무실 세팅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흔한 사무실 책상을 그려보세요. 막 얽혀있는 랜선, 깜빡거리는 공유기, 그 옆에 놓인 업무용 전화기. 자, 이때 사무실에 처음 인터넷을 설치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니 거의 무조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죠? 인터넷 100메가면 충분할까요? 오늘은 이 흔하디 흔한 질문 뒤에 숨겨진 진짜 네트워크의 세계를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규모도 작은데 그냥 100m면 충분하겠죠? 네, 당연히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직 속도라는 숫자 하나에만 꽂히면 어떻게 되느냐? 설치 직후부터 진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화상회의 중에 갑자기 뚝뚝 끊기고 파일 하나 보내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심지어 인터넷 전화까지 버벅거리는 일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터넷이 느린 이유, 속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다는 게 단순히 통신사에서 말하는 100메가, 500메가 같은 요금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나 내부 인프라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5가지 핵심으로 나눠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100m면 진짜 충분한지부터 시작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접속 대수, 설치 당일의 물리적 흐름, 인터넷 전화 필수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쫙 한번 훑어보시죠.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00m면 충분할까요? 용도에 따른 체감 속도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이메일 확인하고 가벼운 웹서핑하고 문서 작업만 한다? 그럼 100메가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완벽하죠. 그런데 똑같이 10명이 일하는데 매일같이 화상회의하고 대용량 파일 수시로 올리고 내리고 무거운 클라우드 앱에 회사 내부 나스 장비까지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금제 숫자는 똑같이 100메가인데 직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겁니다. 식당에서 결제용 포스기 딱 한 대 놓고 쓰는 환경이랑 쉴 새 없이 전화 올리고 직원들끼리 화면 공유하면서 일하는 바쁜 사무실 환경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단순한 속도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속도보다 중요한 접속 대수, 바로 숨겨진 트래픽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100m, 500m, 1G보다 먼저 볼 것, 그건 바로 접속 대수입니다. 어떤 속도의 요금제를 쓸까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게 우리 사무실에 연결될 모든 장비의 총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통 처음 세팅하실 때는 우리 직원 10명이니까 PC 10대겠네? 하고 엄청 단순하게 예상하세요. 그런데 실제 연결되는 장비들을 보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들 개인 노트북 있죠? 네트워크 프린터에 복합기, 와이파이 공유기 자체, 회의실 스마트 TV, 거기에 포스기, 키오스크, CCTV, 나스 드라이브, 심지어 자리마다 있는 인터넷 전화기까지 이 수많은 장비들이 딱 하나 들어온 인터넷 회선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직원 수보다 장배 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15명 규모의 어느 사무실에서 100맥을 달았거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한 달 뒤에 연결이 뚝뚝 끊기고 아예 마비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PC 15대만 생각했지 와이파이에 붙은 수십 대의 노트북이랑 스마트폰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클라우드 앱들이 동시에 트래픽을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설치 당일의 핵심 흐름인 물리적 배선과 공유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터넷선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물리적인 여정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건물 단자함에서 사무실 내부, 그리고 공유기까지 선이 이어지잖아요. 만약 단자함에서 사무실 자리까지 이미 선이 깔려 있다? 이러면 1시간도 안 돼서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선이 아예 없거나 사무실 구조 때문에 배선을 새로 쫙 빼야 한다면 여러분이 예상한 설치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들 놓치시는 숨겨진 함정, 바로 공유기 위치입니다.
이거 책상 옆에 두면 관리하긴 편하죠. 근데 선들이 지저분하게 엉키잖아요. 그렇다고 천장으로 싹 올리면 미관상으로는 아주 깔끔한데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아예 눈에 안 띄게 사무실 깊숙한 곳에 숨겨둔다? 이러면 사무실 곳곳에 와이파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자꾸 끊기기 일쑤입니다. 결국 예쁜 것과 안정적인 것 사이에서 타협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설치 전 공유기 위치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기사님이 딱 도착하시기 전에 공유기를 정확히 어디에 둘 건지, 선을 여러 개로 나눌 허브가 필요한지, 우리 사무실 와이파이가 어디까지 빵빵하게 터져야 하는지를 미리 딱 설계해 두세요. 그래야 전체 설치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러워집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사무실에 꼭 들어가는 인터넷 전화의 필수 조건. 역시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회선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이거 구조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인터넷 전화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메인 인터넷 회선 바로 위에 얹혀서 돌아갑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무너지잖아요. 인터넷 연결 자체가 불안정하면 통화 품질은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최악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인터넷 전화를 도입할 때는 결정해야 할 디테일이 은근히 산더미예요. 직원이 5명인데 전화기도 똑같이 5대를 놓을 건지, 3대만 놓을 건지, 대표 번호 하나로 다 받을 건지, 부재 중일 때 담당자 휴대폰으로 착신 전화는 어떻게 넘길 건지 꼼꼼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설치해놓고 나중에 기사님 전화기 한 대만 더 추가할게요. 내 선불로 좀 바꿔주세요. 이랬다가 완전히 새롭고 아주 피곤한 행정 절차를 또 거치셔야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완벽한 설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사항들을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는 진짜 중요하니까 꼭 메모해두세요. 통신사에 다짜고짜 전화해서 속도 얼마짜리가 좋나요? 묻기 전에 이것부터 작성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직원 수, PC와 노트북 총 대수, 와이파이 잡는 기기 총합, 프린터나 CCTV 같은 외부 하드웨어 유무, 화상회의 같은 사용 강도, 필요한 전화 회선수와 동시 통화 빈도, 그리고 아까 강조한 공유기 위치랑 와이파이 커버리지까지. 이 구체적인 지표들을 상담 테이블 위에 쫙 올려놓는 것만이 여러분 사무실에 100메가가 맞는지, 500메가나 1G가 필요한지 판가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우리 사무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완벽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진짜 비결은 통신사 속도 등급을 대충 찍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연결의 생태계를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직시하는 데 있죠. 자,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여러분 사무실의 네트워크 생태계를 아주 낱낱이 그려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